안녕하세요. 생생한 중국의 현실을 전하는 중국 플러스 TV의 조성구입니다. 오늘은 중국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1년에 중국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혹은 또 뭐 유학을 왔다 갔다 하든지 매체나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중국에서 17년째 기업을 운영하면서 보고 듣고 또 많은 중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몸으로 체득한 내용이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제가 중국어를 읽고 쓸 줄 알고 또 중국 사람들과 통역 없이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을 이해하는 데는 먼저 중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해하면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죠. 첫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이 중국 사람들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없다. 왜냐하면 몇천 년 전부터 중국 사람들의 유전적 그 특징은 숨기고 속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절기에 읽었던 삼국지나 초한지를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수천 년 동안 우리 바로 옆집에 이웃이 있는데 덩치는 우리보다 한 30배 크고 옛날에는 뭐 자기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비실비실 했는데 최근에 와서 힘길러 가지고 팔뚝에 근육 자랑하면서 때로는 우리를 위협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한 번씩 쥐어받기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특히나 그 친구는 종교도 없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력도 미약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위급한 상황이 닥쳐서 도움을 요청할 이웃도 없고 또 서로가 이사도 갈 수 없이 운명적으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된다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해답은 그 친구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 사람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키워드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들의 뿌리 깊은 중화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유대민족의 선민사상에 견줄 만한 이 중화 사상은 중국인을 중국인으로 보이게 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화 사상은 춘추 전국시대부터 형성되어 왔고 중은 중앙을 뜻하고 화는 문화를 뜻하는데 자신들이 이 전 세계의 중심이며 가장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화 사상이 국가의 최고위층부터 저 아래 일반 서민의 최하층에까지 깊고 넓게 골고루 스며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입니다. 한족 또는 중화민족이라고도 하죠. 중국은 56개의 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한족이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실제로는 소수민족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이 55개의 소수민족이라면은 중국의 중앙정부나 혹은 그 지방정부의 최고위직으로는 올라갈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한 선민사상이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중국에 사는 우리 200만의 조선족 동포들을 보고 갈까 합니다. 국가가 먼저냐 민족이 먼저냐 하는 문제에서 불행히도 한국 사람들과 우리 중국 조선족 교포들 간의 갈등이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한국과 중국이 서로 갈등에 휩싸였을 때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교포들은 과연 어느 편에 설까요? 100% 중국 편에 섭니다. 같은 민족보다는 국가가 우선이라는 생각이죠. 중국에서의 이 사회주의, 전체주의 교육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특히 최고학부를 나오고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교포도 한국 편에 서는 애는 못 봤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는 중국이 가진 사회주의, 이 전체주의의 정치체제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체제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겠죠. 더구나 시진핑 체제가 시작되면서 이제 중국은 확실하게 독재의 길로 들어섰다. 그런데 17년째 중국에 살면서 제가 참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한국에서는 그 흔하고 흔한 데모가 아직 17년 동안 제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그걸 왜 하냐입니다. 심지어 제가 사는 도시와 가까이 있는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그 간선도로의 중간 다리를 끊어놓고 4년 동안 방치해놓고 사람들이 멀리 이렇게 돌아가게 하려도 데모는커녕 불평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이렇게도 말합니다. 언젠가는 다리를 이어놓겠지. 여러분들 상상이나 가시나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편으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번째는 중국의 언론 통제입니다. 중국은 국가 권력이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죠. 모든 매체가 국가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외국에서 유입되는 이런 SNS도 전부 차단해 놓고 한마디로 국민들을 말 잘 듣는 로봇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그 국가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발표했다가 흔적 없이 사라진 애는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이 중국인으로 만든 몇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천 년간의 그 한중 간의 역사적 사실들은 접어두고 최근에도 사드 설치를 빌미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데미지를 주었는지 한국 사람이라면 다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거나 중국에 굴종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인 무기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더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 재밌고 유익한 다음 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